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시사 ASMR. 오늘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출마했다는 소식은 여러 이제 보도로 이미 접하셨겠지만, 정작 이재명 의원이 낭독한 선언문 자체를 차분하게 다 읽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과연 어떤 각오로 민주당 대표로 출마했을까요? 이재명 의원이 대세라고 언론은 주장하지만 제가 취재하고 있는 바로는 순전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만 놓고 보면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변방에 가까운 의원입니다. 글쎄요,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10명 내지 20명 정도나 분류가 될까요? 컷오프 통과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의원, 과연 아래로부터의 당원들의 지지,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되었다면 저는 지금의 이재명 의원, 지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이유 혹은 당대표로 출마해야 하는 이유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오셨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함께 읽으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7월 17일 이재명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문. 제목: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 민복을 위한 비전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 권력을 위임받으며 정책의 집행과 권력의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 승리를 통한 정권의 획득이며 존재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10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의 정치사를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지방선거 승리도, 대선 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직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 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 전환, 산업과 경제 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의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경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 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 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의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 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되는데도 위기의 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의 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 이익 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의 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의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입니다. 민생 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 민생 위기에 손 놓은 삼무, 무능, 무책임, 무기력한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 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5가지의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의 터를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의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사회 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 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 개혁,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 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공약 점검 기구를 만들어 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통 공약 추진 기구로 타 당과의 공통 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과의 대선 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국민 소환제, 의원 특권 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 안보가
정부 여당의 당리 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 공존과 합리적 국제 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보다는 양성하고 발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 정치가가 계파의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하고 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과 참여의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 역량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의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 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 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하게 저지해 감시와 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 민주주의 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세기를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 협의, 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라면 국회의 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 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의도 국회의원의 생각과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이 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 남, 노, 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 오프라인 소통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 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 청원제, 직능 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 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 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 후보, 당직 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 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 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
원내 그리고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와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 정당화를 위한 중요 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 위원장에 대한 후원 허용 등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 정치로 성장해 오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 정치를 배격하고 통합 정치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 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 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 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 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함께 읽었습니다. 자, 평가는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날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7월 18일이죠. 김대중 대통령님과 관련한 글을 써서
또 남긴 글이 있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만한 글인 것 같아서 뭐 좀 가져왔습니다. 마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이기는 민주당 꼭 만들겠습니다. 현충원 김대중 대통령님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당대표로 출마하여 가장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더 큰 위기는 민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의 위기입니다. 위기 대응의 총책임자는 보이지 않고 여당은 민생 대신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일치 단결하여 민생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거인의 삶에 해답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민생 중심 개혁적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강한 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당으로 바로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는 총사령관으로서 전대미문의 IMF 경제 위기를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의 길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고 IT와 벤처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했으며 문화강국의 초석을 다졌던 유능함이 있어야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러하셨듯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 여러분 뭐 각자 하시고요. 이제 당 대표에 이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요.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졌어요. 뭐냐면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계속 좀 이상한 좀 어떤 인터뷰나 허위 폭로 뭐 이런 것들을 좀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좀 마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지현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 이재명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주기를 바랐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글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글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본인 역시도 그냥 추측성의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헤럴드 경제 이제 기자를 만나가지고 이재명 의원은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주길 바라셨던 것 같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였으면 비대위원장을 안 맡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참. 이재명 의원이 이제 그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재명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절한 자리에 중요한 인재로 써달라고 비대위 쪽에 말은 한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
으로 앉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취재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워낙 이제 그 정치인들은 사실 거짓말이 늘 일상입니다. 그건 뭐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은 본인에게 이롭게 항상 얘기를 부풀리고 네, 중요한 내용을 생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제가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고 있던 팩트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주길 바라셨던 것 같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였으면 비대위원장을 안 맡았을 것이다. 주변에서 너 얼굴 마담 꼭두각시 시키려는 거다라고 우려를 많이 했다. 그래서 윤호중 위원장한테도 대놓고 너 나 얼굴 마담 시키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아니다. 정말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주문한 대로 당 쇄신과 혁신을 말했더니 돌아온 반응은 철부지 취급에 선거를 앞두고 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타박이었다. 나는 쇄신과 혁신을 안 해서 선거에서 졌으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선거가 앞에 있으니 하지 말자는 거다. 이럴 거면 지방선거 끝나고 부르지 왜 불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지금 윤호중과의 대화 속에서 했다는 건지 이재명과의 대화에서 했다는 얘기는 좀 불분명해요. 근데 앞에 지금 맥락을 보면 윤호중 이야기 나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윤호중 의원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추측성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 같네요. 네. 비대위원장 시절 박지원이 이재명 개항 공천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질문에 당시 이재명 의원이 당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본인이 기자회견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고 우리 당의 대선 주자였던 분인데 본인이 손들고 나오는 건 너무 그림이 안 좋지 않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신을 공격하는 강성 팬덤 지지층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박지원은 나쁜 애라는 색안경이 끼워지신 것 같다. 그 색안경을 한번 벗어보시고 제 발언이나 행동들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많은 당원들이 박지원을 나쁜 애라고 얘기한 적 없죠. 네. 무능력한 정치인. 네. 나이는 젊지만 생각이 낡은 사람, 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도덕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저지른 건 없잖아요. 네. 이렇게 치환하시는군요. 본인의 무능력, 생각 없음,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90년대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는 것인데 네, 아무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누구도 박지원 씨를 나쁘다고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이분이 잘못하신 게 드러난 건 없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거짓말할 준비, 뭔가 물타기할 준비, 선동할 준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박지원 씨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영악한 면에서는 이준석의 말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걸 담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이재명 의원과의 뭐 개인적인 뭐 인연이나 이런 거 뭐 제가 뭐 굳이 뭐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그게 오히려 기자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저는 이재명 의원을 뭐 당연히 오랫동안 알아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과 한 10년 가까이 정치적 동지로 지냈던 사람들도 다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민주당의 여러 중진의 의원들한테도 들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재명의 측근들과의 이제 들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은 박지원을 그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꼭두각시 같은 정치인으로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제가 이 여러 중진 의원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박지원 같은 아마추어를 대체 이재명 씨가 추천한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분들의 대답은 항상 뭐 이런 거였습니다.
박지원 같은 청년 정치인을 잘 키워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다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재명 씨는 이제 대선 때 선대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 박지원 씨를 천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대위원장으로서는 당시 이제 대선이 워낙 박빙이니까 누구든 끌어들여야 되는 게 자신의 할 일이죠. 그래서 아마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에선 이재명 의원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발탁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천거를 한 세력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내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청년 하나 세워야지, 이런 식의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에요. 이재명 관련한 목격담을 제가 하나 들려드리면, 이분은 아직도 자신보다 까마득히 어린 사람한테도 동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 밝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조차도 아직도 말을 놓지 않아요, 이분은. 왜냐하면 중앙대 선후배 사이니까 말을 놔도 사실 되잖아요. 꼭 기자와 뭐 그런 관계를 떠나서 말을 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지라는 표현을 써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는 이제 기자와 이제 정치인의 관계이니까 시민적으로는 동지일 수 있겠으나 서로 이제 거리두기 해야 되는 관계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왜 까마득히 어린 사람들한테도 여전히 동지라는 표현을 많이 쓸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정령 정치인한테 꼭두각시 부리듯 뭐 그런 어떤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생각 뭐 그런 거 갖고 있는 정치관이라면 동지라는 표현이 그렇게 입에 쉽게 안 붙죠. 제가 알고 있기로 이재명은 누구한테도 함부로 말 놓는 일 없고, 애초에 이재명이 그런 류의 정치인이었다면 이미 언론계든 정치권이든 소문이 다 나고도 남을 그런 시간들을 이재명 의원은 보냈습니다. 자, 이재명이 박지원을 영입한 건 실수였을까요? 저는 이재명이 박지원을 영입한 건 아마 선대위원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주변에서 박지원을 청구하는데 당연히 선대위원장으로서는 나설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박지원이 이 정도로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정치를 하는 청년인지는 이재명 의원도 몰랐을 것이고 당시 시민사회도 전혀 몰랐을 때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밑바닥 수준의 우리 사회의 청년 정치인의 역량들을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청년 정치 인재풀을 더 키워갈까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번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도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걸로 보여요. 더 이상의 깜짝 스타로는 위험합니다.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 오늘은 시사 ASMR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허지영 기자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아주시는 후원금 잘 모아서 저의 취재 활동비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